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아들에게 개념 형성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형성, 참 어릴 때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흔히 하죠.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 대단히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러면 조기에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냐? 조기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냐? 이거는 사실 알맹이가 그렇게 없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참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유아 아이들 중에서 그 개념을 어떻게 형성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 형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개념 형성의 단계, 그 다음에 개념 형성을 잘 하게 되면은 무엇이 유익한가, 그 다음에 맘스 가이드, 엄마가 가이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념 형성이라는 무엇인가? 개념이라는 게 뭐죠?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뭔가 머릿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나가는 그런 틀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덩어리라고 한다면 그 집을 짓는 벽돌 한 장 한 장은 바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 이 벽돌 하나하나가 단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벽돌 하나하나를 잘 쌓아 올라가야 그 집이 탄탄하고 정말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벽돌이 부실하고 그 다음에 벽돌을 쌓는 것도 제대로 안 쌓아놓으면 그 집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태풍이 불면 완전히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개념 형성을 잘 해줘야지 바로 그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하거나 지식 체계를 쌓아나가거나 그 다음에 그 이상, 지식 이상의 단계, 문제 해결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그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개념 형성의 단계란 어떤 단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개념 형성의 단계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념 형성을 하려면 관찰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봐야 돼요. 뭔가 사물을 봐야 돼요. 책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동물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봐야만 합니다. 이게 관찰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일반화의 단계입니다. 그런 걸 여러 번 보다가 보면은 저렇구나. 예를 들면은 강아지도 여러 마리 다른 종류의 강아지를 보다가 보면은 강아지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차별화. 뭐가 다른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강아지만 계속 보던 아이가 소를 봤어요. 그럴 땐 소와 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소와 개의 차이점, 이거를 발견하게 되고 사실은 개념을 다르게 분리하는 것이죠. 이 개념이라는 것은 카테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뭐냐. 그런데 그 개념 형성이 잘 안 되면 이 카테고리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강아지의 종류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소도 들어있고 돼지도 들어있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엉뚱한 그런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단계는 추상화의 단계입니다. 추상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항상 보다가 물체를 보고 알았는데 물체를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개가 어떤 거였지? 소가 어떤 거였지? 그 다음에 소나무가 어떤 거였지? 라고 하는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를 머릿속에 놓고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추상화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관찰, 그 다음에 일반화, 그 다음에 차별화, 그 다음에 추상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게 되면은 무엇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할까 하는 겁니다. 무엇가 도대체 아이들에게 유익할 거냐는 거죠. 자, 개념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때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원리와 법칙은 학교에 가면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원리와 법칙인 거예요. 이 원리와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잘 습득하고 잘 학습하려면 바로 개념이 잘 형성돼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원리나 법칙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 형성이 잘 안 된 사람은 학교에 가면 공부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원리와 법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잘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지식의 단계예요. 지식의 단계. 지식이라는 것을 내가 형성하는데 지식이라는 것을 잘 형성해서 그 다음 그 지식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개념과 지식을 잘 형성해 놔야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이 바로 제대로 되는 것이죠. 자, 생각이 제대로 된다? 제대로 된다는 게 뭘까요? 생각이 바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나중에 결정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의 결정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이 생각을 통해서 결정에 이르는데요. 그 결정에 이르는 그런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개념 형성에서부터 시작돼서 원리와 법칙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게 되고 그 지식이 바로 생각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잘해야 나중에 그 아이가 의사결정도 잘하게 되고 문제 해결도 잘하게 돼요. 아주 짧게는 이 개념 형성을 잘하면 나중에 학교에 가서 여러 교과목을 공부할 때 사실은 잘 이해하고 빨리빨리 적응하고 학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수하다, 똑똑하다는 게 뭐냐면 바로 어릴 때 이런 개념 형성이 잘 이루어진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 형성이 잘 이루어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엄마들은 그러면 집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줘야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맘스 가이드인데요. 맘스 가이드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엄마들은 이제 책을 많이 읽어줄 거예요. 유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읽으라고도 하고 서로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어머니들 댁에 가보면 책을 읽으라고만 했지 책을 읽은 후에 그 아이가 뭐를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개념과 개념들, 용어와 용어들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책을 읽었는데 백악관이라는 말도 나오고 청와대라는 말도 나왔다. 자, 백악관과 청와대가 나왔다. 그러면 백악관과 청와대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걸 아이들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엄마가 이거 백악관은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것이고 청와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는 곳이야. 청와대라는 말은 푸른색 기와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다. 그 다음에 백악관이라는 말이 흰색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흰색. 이런 식으로 차별된 점이 뭐고 그 다음에 같은 점이 뭐고를 한 것을 엄마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백악관과 청와대가 뭐가 다른지에 관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집과 아파트가 뭐가 다른지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죠. 그리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라는 걸 우리가 보통 개념이 만들어져서 언어로 표현된 것을 단어라고 해요. 우리가 용어라고 쓰는데요. 용어. 이 용어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바로 언어로 표현된 겁니다. 쉽게 한 예를 들면요. 개라는 그런 언어가 있잖아요. 개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개라는 언어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개에 대한 개념과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에 대한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미국 사람이 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과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사실은 같습니다. 생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 개념, 개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언어로 표현할 때는 dog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있는 개념, 개라는 개념을 언어로 표현할 때 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쉬운 거죠. 쉬운 얘기죠. 여러분들 소라는 동물이 있고 개라는 동물이 있는데 사실 머릿속에 소라는 것에 관한 개념이 있고 개라는 동물에 관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바꾸어서 한번 우리가 썼다고 합시다. 현재의 소를 개라고 부르고 현재의 개를 소라고 소라는 언어로 불렀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언어는 그냥 약속이고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어떤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고 내용인 것이죠. 머릿속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때는 국가마다 다르게 표현해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굉장히 많지만 그 언어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의 표현에 불과한 거죠. 사실 그래서 엄마들은 그 언어의 표현으로 나타날 때 그 차이와 그다음에 공통점, 같은 점 이런 거를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책에 나오는 그런 그 개념 혹은 뭐 용어, 단어들은요. 사실은 나중에 공부할 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단어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물에 관한 것이에요. 사물에 관한 것. 굉장히 사물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사물들이 같은 거와 다른 거, 이 차이를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책에 나오는 단어나 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사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책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책도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만큼 책 읽는 시간만큼 사회 환경,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어린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명시적 학습,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암묵적 학습, 암묵적 지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명시적 지식, 명시적 학습, 그 다음에 암묵적 지식, 암묵적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집에서 엄마들이 잘 지도하실 때 이런 특히 어린 단계, 뭐 영아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유아기가 되면은 이제 이런 개념 형성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개념 형성을 엄마들은 집에서 아주 꼼꼼하게 천천히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나중에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많은 지식을 쌓을 때 기초적인 그런 개념 형성이 돼서 아주 수월하게 지식을 쌓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